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독서와 운동 중 무엇이 두뇌 건강에 더 좋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흔히 독서가 최고의 두뇌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책을 읽으면 머리가 좋아지고 기억력이 향상될 것 같죠. 그래서인지 치매 예방을 위해 퍼즐을 풀거나 신문을 읽으라는 조언도 많습니다. 반면에 운동은 주로 몸에 좋은 활동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땀을 흘리며 몸을 단련하는 것이 뇌와 무슨 상관일까 싶기도 하죠. 하지만 혹시 과학의 시선으로 이 통념을 들여다보신 적 있나요? 놀랍게도 최신 연구들은 두뇌 건강에 있어서 운동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독서가 뇌의 최고라는 생각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출발해 독서와 운동이 우리 두뇌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책을 읽는 것과 몸을 움직이는 것 중 어느 쪽이 치매를 예방하고 두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더 큰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은 아마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먼저 독서의 장점부터 살펴보고 이어서 운동이 뇌에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신 과학 연구들을 통해 근력 운동과 심폐운동 유산소 운동이 뇌에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이득을 주는지도 살펴볼게요.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왜 운동이 두뇌 건강의 결정적 열쇠인지 결론을 내리고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독서의 효과 두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먼저 독서가 두뇌에 주는 좋은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사실 책을 읽는 것은 두뇌를 계속해서 자극하는 훌륭한 활동입니다. 글을 읽을 때 우리는 언어를 이해하고 문맥을 추론하며 등장인물이나 정보들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죠. 이러한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활발하게 움직이며 협업합니다. 쉽게 말해, 독서는 뇌에 작은 운동을 시키는 셈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머리는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는 말이 있듯이 정기적으로 독서를 하면 집중력, 어휘력, 공감 능력 등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특히 치매 예방 측면에서 볼 때 독서는 도움이 될까요? 여러 연구 결과는 그렇다.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간 추적 조사에서 평소에 독서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 저하가 훨씬 더디게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14년에 걸친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꾸준히 독서를 한 노인들은 독서를 거의 하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 기능이 크게 떨어질 확률이 약 절반 수준으로 낮았다고 합니다. 이는 독서가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나이가 들어도 두뇌 회전에 둔해지지 않도록 돕는다는 의미겠죠. 또 다른 유명한 연구에서는 정신적으로 활발한 생활을 한 노인들이 알츠하이머병 같은 치매 증상을 평균 5년 정도 늦게 나타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퍼즐 풀기, 글쓰기, 도서관 방문 등 다양한 인지 자극 활동 빈도를 조사했는데 가장 활동적인 그룹이 가장 덜 활동적인 그룹보다 치매 진단 시점이 훨씬 늦었다고 해요. 이를테면 매일 책을 읽고 머리를 쓰던 분들은 88세쯤 치매 증상이 나타날 것을 93세까지 미룬 셈입니다. 이처럼 지적 활동을 통해 인지 예비력이 향상되기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해석했습니다. 인지 예비력이란 뇌 기능의 예비 용량 같은 개념으로 뇌세포가 조금 손상되거나 병리가 시작되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을 늦춰주는 완충작용을 합니다. 즉, 평생 책을 읽고 배움을 이어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에 비상 백업 회로를 더 많이 만들어둔 것과 같아서 치매의 진행을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는 것이죠. 이쯤 들으면 역시 독서가 치매 예방에 좋군 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독서는 기억력 향상, 어휘력 증가, 공감 및 상상력 자극 등 여러 면에서 두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무엇보다 책을 읽는 행위 자체가 즐겁기도 하고요. 독서에 몰두할 때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기존 지식과 연결하며 앞뒤 내용을 추론하는 등 머릿속에서 끊임없는 운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흔히 독서는 뇌를 위한 체조라는 말도 하죠. 유스잇 오루주잇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 원리가 뇌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독서처럼 두뇌를 쓰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독서를 좋아하는 분들 중에는 나이가 들어도 언어 구사 능력이나 지적 호기심이 왕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바로 신체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독서만 하는 경우입니다. 몸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의자에 앉아서 책만 읽는 생활이 과연 최선일까요? 안타깝게도 신체 활동 없이 독서만으로는 두뇌 건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독서가 뇌를 자극하긴 하지만 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두뇌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단순한 인지 자극 외에도 산소와 영양분 공급,
노폐물 제거, 신경세포 재생 등 다양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오로지 책을 읽는 행위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독서는 주로 머릿속 회로를 단련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혈액순환이나 뇌세포, 성장 촉진 같은 생물학적 효과는 적죠. 게다가 현실적으로 독서는 상당히 정적인 앉아서 하는 활동입니다. 하루 종일 책만 읽고 움직이지 않으면 신체 컨디션이 떨어지고 오히려 두뇌로 가는 혈류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독서는 두뇌에 좋은 자극을 주고 어느 정도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만 그 효과에는 한계가 있으며 신체 활동과 병행되지 않을 경우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은 어떨까요? 많은 연구자들이 말하길 운동이야말로 독서보다 훨씬 강력한 두뇌 보호 효과를 지닌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운동이 우리 뇌에 미치는 다차원적인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서만으로는 채울 수 없었던 부분들을 운동이 어떻게 메워주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운동의 효과, 신체 및 두뇌 건강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이 두뇌에 주는 놀라운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운동이 몸에 좋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심장 강화, 체중 조절, 당뇨 예방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점이 있죠. 그런데 운동이 뇌에도 좋다는 점, 혹시 얼마나 실감하고 계신가요? 과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운동은 몸뿐만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실제로 운동이 두뇌에 미치는 영향을 들여다보면 그 효과가 매우 다양하고도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운동은 뇌의 혈액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거나 빠르게 걸으면 심장이 쿵쿵 뛰며 온몸으로 피를 보냅니다. 당연히 뇌로 가는 혈류량도 늘어나는데 이는 뇌세포들에게 산소와 포도당 등의 연료를 더 듬뿍 제공하는 셈입니다. 마치 뇌를 신선한 산소와 영양소로 샤워시키는 것과 같죠. 뇌세포는 에너지 소비가 많아서 산소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뇌 속 모세혈관 밀도를 높여서 평상시에도 더 원활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노폐물 배출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뇌 환경이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이런 효과 덕분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뇌세포가 활기찬 상태를 유지하고 나이가 들어도 사고력과 집중력이 비교적 잘 보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운동은 뇌내에서 각종 좋은 화학물질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것이 BDNF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라는 단백질입니다. BDNF는 뇌세포 사이의 연결을 돕고 새로운 신경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물질인데요. 일종의 뇌비료 또는 뇌에 좋은 성장 촉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특히 달리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면 BDNF 수치가 올라가고 이는 해마라는 뇌 부위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을 돕습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인데 성인도 해마에서 어느 정도 신경세포 재생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운동을 하면 이 해마의 신경생성의 NeuroGNESIS이 활발해지고 결과적으로 기억력 향상과 두뇌의 회복 탄력성 증가로 이어집니다. 쉽게 말해 운동은 나이 들어 줄어들기 쉬운 뇌의 일부를 오히려 커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나이 든 사람이 1년 동안 주 3회 꾸준히 걸었더니 뇌의 해마 부피가 약 2% 증가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화로 인해 매년 해마가 줄어드는데 운동을 통해 12년가량의 뇌 연령을 되돌린 셈이죠. 이 그룹은 기억력 테스트 점수도 향상되었는데 같은 기간 가만히 지낸 대조군은 해마가 계속 위축되고 기억력이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운동 하나로 실제 뇌 구조와 기능이 개선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BDNF 외에도 운동하면 엔도르핀,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기분을 좋게 하고 뇌 기능을 돕는 신경 전달 물질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운동 후에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경험을 하곤 하죠. 또한 IGF-1 인슐린류 사성장인자이라는 호르몬 수치도 운동을 통해 올라가는데 특히 근력 운동을 할 때 IGF-1 분비가 촉진됩니다. IGF-1은 몸의 성장에 관여할 뿐 아니라 뇌세포의 생존과 성장을 돕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한마디로 유산소 운동은 BDNF로 뇌의 새싹을 틔우고 근력 운동은 IGF-1로 그 새싹이 잘 크도록 거름을 준다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운동을 하면 뇌 속에서 각종 성장인자와 신경 전달 물질의 파티가 벌어져 뇌세포들이 더 건강하고 튼튼해집니다. 셋째, 운동은 치매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들을 줄여줍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치매 위험 요인에는 고혈압, 당뇨, 비만, 높은 콜레스테롤, 우울증 등이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은 뇌혈관을 손상시키거나 뇌에 해로운 단백질을 늘려 결과적으로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죠. 그런데 놀랍게도 규칙적인 신체 활동만큼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모두 개선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 조절을 도우며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게 하고 스트레스 해소와 기분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요컨대 운동 하나만 꾸준히 해줘도 여러 질병을 예방하며 이는 곧 치매의 간접적 예방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오래 앉아 지내는 생활은 치매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반대로 적당한 운동을 하면 뇌혈관이 튼튼해지고 뇌졸중이나 미세혈관 손상의 위험이 감소합니다. 또한 운동은 뇌의 염증 수치를 낮추고 과도한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을 감소시킵니다. 만성 스트레스와 염증은 기억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데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면 이런 해로운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동물 실험에서 쥐들에게 꾸준히 근력 운동에 해당하는 움직임을 시켰더니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정상화되고 뇌의 기억력이 향상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인간에게서도 규칙적인 운동은 뇌를 손상시킬 수 있는 만성 염증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 투성이니 운동을 하면 실제로 치매 위험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다행히도 대규모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어떤 분석에서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하는 사람이 치매에 걸릴 위험이 약 20% 정도 낮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운동과 치매 관련 연구 58개를 모아 합친 결과라고 하는데요. 20%라는 건 아주 가볍게 산책하는 수준까지 다 포함한 평균치입니다. 운동 강도나 빈도가 높을수록 위험 감소 효과는 더 커지는데 실내로 알츠하이머 협회 ELGHEIMERS 서사이어티에서는 여러 연구를 검토한 끝에 규칙적인 운동은 전반적인 치매 위험을 28% 줄이고 특히 알츠하이머병 위험은 무려 45%까지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45%라면 거의 절반이나 위험이 줄어드는 것이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만큼 운동이 강력한 보호 효과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운동 습관이 치매 위험을 35%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무려 50만 명 이상의 중년 참가자들을 약 10년간 추적한 것인데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가장 열심히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3분의 1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연구에서 일상적으로 집안일을 부지런히 한 사람들도 21% 정도 위험이 감소했고 가족이나 친구를 자주 만나는 사회활동을 한 경우도 15% 정도 위험 감소 효과가 있었어요. 결국 몸을 움직이는 활동 전반 가벼운 집안일 포함과 사회적으로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 모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큰 것이 운동이었다는 결론이죠. 그리고 이런 효과는 유전적인 치매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요컨대 운동은 누구에게나 통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운동이 두뇌에 좋은 이유를 알면 이러한 통계 수치들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운동은 혈류 개선, 성장인자 증가, 위험 요인 감소 등 다방면으로 뇌를 이롭게 합니다. 반면 독서나 퍼즐 등 인지자극 활동은 주로 뇌회로를 단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뇌 건강을 지키는 메커니즘이 운동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언급한 독서 많이 한 사람은 치매 증상이 5년 늦게 나타났다는 연구에서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그분들을 사후에 뇌부검해 보니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뇌에 쌓인 알츠하이머성, 병리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 등 양은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독서를 많이 한 쪽은 뇌가 손상을 더 잘 견뎌내서 임상 증상이 늦게 나타난 것이죠. 즉, 인지 예비력은 높였지만 병리 자체를 줄이지는 못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에 운동은 어떨까요? 운동은 아마 그 반대의 역할도 할 겁니다. 혈관 건강 개선으로 치매의 원인이 되는 뇌졸중 위험을 낮추고 대사 건강을 통해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유해 단백질 처리를 돕는다는 근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동을 열심히 한 노인은 뇌에 치매 관련 단백질이 덜 쌓여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운동은 질병의 진행을 느리게 하고 뇌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이중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운동은 치매 예방과 두뇌 건강 유지에 있어 그 어떤 단일 생활 습관 요인보다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나 각국의 보건당국도 운동 부족을 치매의 주요 위험인자로 규정하고 중장년층에게 꾸준한 운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두뇌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를 꼽는다면 단연코 운동이라는 것이 의학계의 의견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은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뭐가 다를까? 다음 장에서는 근력 운동과 심폐운동 유산소 운동이 뇌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를 알아보고 진짜 효과적인 운동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력 운동과 심폐운동 두뇌 건강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운동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심폐지구력을 키우는 유산소 운동 카디오과 근력을 키우는 저항성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두 종류 모두 몸에 꼭 필요하지만 두뇌 건강 측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둘 중 하나만 해야 한다면 무엇이 더 나을까요? 먼저 심폐운동, 흔히 유산소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부터 살펴보죠. 달리기,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에어로빅 댄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운동을 하면 숨이 좀 차고 심장이 뛸 정도로 꾸준히 움직이게 되죠. 유산소 운동의 장점은 앞서 많이 다뤘지만 다시 정리하면 심폐운동은 심장과 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전신 혈액순환을 강화하여 뇌에 풍부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합니다. 그 결과 BDNF 같은 뇌 성장인자 분비를 촉진하고 해마를 비롯한 뇌 부위의 신경세포 생성을 도우며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뇌혈관을 깨끗하고 탄력 있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뇌 조직이 노화로 손상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많은 연구들이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등을 꾸준히 한 노인들이인지 기능 검사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이고 치매 발병률도 낮다고 보고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그야말로 뇌의 생기를 불어넣는 활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력 운동은 근육의 중량이나 저항을 주어 힘을 키우는 운동을 말합니다. 헬스장에서 기구를 사용한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집에서 하는 팔굽혀펴기, 스쿼트, 탄력밴드 운동 등이 모두 근력 운동이죠. 한때는 두뇌 건강 연구에서 근력 운동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근육 키우는 게 뇌랑 무슨 상관? 이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근력 운동도 두뇌에 상당한 이익을 준다고 밝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근력 강화가 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근력 운동의 두뇌 효과는 몇 가지 경로로 설명됩니다. 우선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특별한 물질들이 분비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까 언급했던 IGF-1 호르몬과 일명운동, 호르몬이라 불리는 아이리신IRISIN입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근섬유가 미세하게 손상되고 회복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근육에서 아이리신이라는 호르몬이 혈류로 방출됩니다. 과학자들은 이 아이리신이 혈액을 타고 뇌로 들어가 신경세포의 생존을 돕고 뇌에 있는 해로운 단백질을 줄여주는 작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모델쥐에게 운동으로 아이리신을 증가시켰더니 손상되었던 학습과 기억 능력이 회복되었다고 하니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근력 운동은 이렇게 근육을 자극하여 뇌에 좋은 화학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또 근력 운동은 대사를 개선합니다. 근육이 늘어나면 혈당을 더 많이 흡수하고 연소시키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고 당뇨 위험을 낮춥니다. 당뇨나 인슐린 저항성은 치매의 위험 인자 중 하나인데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리면 뇌에도 연료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염증이 감소합니다. 또한 골밀도 향상과 균형 감각 개선 등의 부수적인 효과로 노년층의 낙상 위험을 줄이고 활동성을 높여주는 간접 효과도 있죠. 활동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두뇌 자극도 늘어나니 좋은 순환이 생깁니다. 흥미롭게도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 자체만으로도 인지 기능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노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2회씩 6개월간 근력 운동을 시켰더니 기억력과 실행 기능 계획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고강도 근력 운동을 1년간 지속한 노인들이 주의 집중력과 집행 능력이 뚜렷하게 좋아졌다고 해요. 이런 결과들은 근력 운동이 단순히 근육만 키우는 게 아니라 두뇌의 특정 기능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 과학자들은 근력 운동이 뇌의 전두엽 기능 집중과 판단을 담당을 활성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마도 무거운 중량을 들고 내리는 동작을 할 때 정확한 자세와 호흡, 횟수 등을 스스로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뇌의 실행 기능이 훈련되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게다가 근력 운동 후에는 성취감과 자신감이 생겨 우울감이 감소하고 의욕이 올라가는 심리적 효과도 인지 기능 향상에 한몫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유산소 운동은 뇌에 산소와 성장인자를 공급해서 뇌 구조를 강화하고 근력 운동은 근육을 통해 유익한 호르몬과 대사 환경을 조성하여 뇌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사실 둘 다 중요하고 서로 보완적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했을 때 뇌에 가장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9주 동안 유산소 운동만 한 그룹, 근력 운동만 한 그룹, 두 가지를 함께 한 그룹으로 나눠인지 기능 변화를 비교했더니 두 가지 운동을 모두 병행한 그룹에서 기억력, 실행 기능 등 모든 인지 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운동을 중단하고 몇 개월 후 다시 검사해보니 그 효과가 줄어들었는데요. 이는 운동의 뇌 혜택을 유지하려면
꾸준함이 필수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유스잇 오루주잇은 운동에도 적용되는 셈이죠. 요컨대 유산소 근력 운동의 조화가 두뇌 건강에 최상의 시너지를 냅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뇌에 영향을 주고 근력 운동으로 뇌를 보호하는 울타리를 쳐준다고 할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늘 강조하는 것이 주 35회 유산소 운동에 더해 주 2회 근력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어렵다면 일단 자신에게 맞는 쪽부터 시작하고 점차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좋겠죠. 여기서 다시 독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독서는 분명 정신에 양식을 주고 두뇌를 자극하지만 운동이 주는 이 물리적 혜택들, 혈류 증가, 신경영양인자 분비, 호르몬 조절, 신체 건강 개선 이런 것들은 독서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독서를 열심히 한다고 해마가 커지거나 혈압이 낮아지진 않잖아요. 물론 이상적인 것은 독서도 하고 운동도 하는 것입니다. 둘 다 하면 금상첨화죠. 하지만 혹시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택해야 한다면 두뇌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이 훨씬 강력한 무기임을 기억하세요. 실제 연구들을 보면 신체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인지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치매 위험을 낮추는데 더 큰 효과를 보입니다. 앞서 예시로 든 대로 운동 열심히 한 그룹이 35% 위험 감소를 보인 반면 사회활동인지 자극 열심히 한 그룹은 15% 정도였으니까요. 운동의 효과가 몇 배는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결론을 내볼까요? 결론, 운동이 두뇌 건강의 결정적 열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독서는 좋지만 운동은 필수다. 독서와 운동 둘 다 우리 뇌에 이롭습니다. 둘 다 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고 두뇌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열쇠는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운동은 몸과 뇌를 동시에 단련시키는 행위이고 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생물학적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독서를 비롯한 지적인 활동이 인지, 예비력을 키워주는 건 사실입니다. 책을 읽는 습관은 언어 능력, 사고력, 공상의 나래를 펼쳐주며 정신 세계를 풍요롭게 해주죠. 이는 분명히 건강한 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저희도 꾸준히 독서하세요라는 말을 부정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독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이 주는 혜택은 독서의 혜택과 겹치지 않고 독서로 대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두뇌 건강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운동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은 책을 많이 읽든 아니든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몸과 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이죠. 생각해보세요. 우리 뇌도 결국은 우리 몸의 일부 기관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할 수밖에요. 혈압, 혈당 관리 안 되고 혈관이 다 망가졌는데 책만 읽는다고 뇌가 멀쩡할 리 없겠죠. 뇌세포들도 근본적으로는 산소와 영양을 먹고 사니 몸 전체의 상태가 뇌 건강의 기반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운동은 두뇌 건강의 토대를 다지는 행위입니다. 운동을 하면 심장, 폐, 혈관, 근육 등 온몸이 개선되어 뇌를 지지하고 동시에 뇌 속 환경도 최적화해줍니다. 반면 독서는 뇌회로를 직접 자극하여 능력을 연마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운동으로 튼튼한 뇌를 만들고 독서로 똑똑한 뇌를 만드는 것이겠지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난 운동은 안 해도 머리를 많이 쓰니까 치매 안 걸릴 거야. 하지만 이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앞서 본 연구들처럼 머리를 많이 써도 결국 치매의 진행 자체를 막진 못했고 다만 증상을 몇 년 늦춘 정도였습니다. 병리를 막으려면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한데 그 핵심이 운동입니다. 또 운동은 치매뿐 아니라 우울증, 불안 같은 정신건강 문제와 뇌졸중 같은 신경계 질환 위험도 낮춰주므로 종합적인 두뇌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만병통치약은 없다고 하지만 운동만큼 많은 것을 통치하는 약은 없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사듯 운동을 꾸준히 하면 미래의 치매약을 살 일이 줄어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두뇌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고 뇌에 자극을 주는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운동은 뇌를 살아 숨쉬게 하는 생명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려면 독서 운동이 아니라 운동이 답이다라는 말이 과장처럼 들리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운동을 강조하는 거죠. 실제로 의사나 과학자들이 권하는 치매 예방법을 보면 항상 1순위에 운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사회적 활동, 두뇌 활동 독서 등, 식단 등의 순서죠. 운동 없이는 다른 노력들의 효과도 반감됩니다. 운동이 최고의 치매 예방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작용은 근육통 정도일지 몰라도 그 효과는 약보다 훨씬 폭넓고 지속적이죠. 이제 여러분도 그 이유를 충분히 아셨을 것입니다. 독서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을 운동이 채워주고 운동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을 독서가 보완해줍니다. 하지만 굳이 한쪽을 강조하라면
두뇌 건강의 판도를 바꾸는 쪽은 운동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책도 읽자. 그러나 반드시 운동하자. 뇌를 위해서라면 앉아있는 시간만큼 일어나 움직이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운동 생활화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실천 촉구 메시지 운동을 생활화하는 방법. 이제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그래, 운동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고 느끼셨을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실천은 또 다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운동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지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과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식은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하는 법이니까요. 이 부분을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싶은 방법을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1. 일상 속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하기. 운동을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당장 헬스장에 등록하거나 달리기를 하지 않더라도 생활 속에서 몸을 더 많이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걷기, 자동차를 주차할 때 일부러 멀리 주차하고 걷기 등이 있죠. TV를 보거나 책을 읽다가도 일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5분이라도 몸을 쭉 펴고 스트레칭하거나 거실을 한 바퀴 도는 식으로 덜 앉아있기를 실천해보세요. 조금 덜 앉고 조금 더 걷기, 이렇게만 해도 뇌혈류가 개선되고 기분이 전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자신에게 맞는 즐거운 운동 찾기. 운동을 꾸준히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미와 나에게 맞는 편안함입니다. 억지로 하기 싫은 운동을 참아가며 할 필요는 없어요. 세상에는 다양한 운동이 있으니 그중 즐길 수 있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걷기가 지루하다면 음악을 들으며 춤추기, 공원에서 자전거 타기를 해볼 수도 있고, 수영을 좋아하면 수영장을 다녀도 좋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한다면 배드민턴, 탁구, 볼링 같은 가벼운 스포츠를 함께 즐기는 것도 방법이죠. 최근에는 홈트레이닝 영상도 많아서 집에서 재미있는 동작들을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어지는 운동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 꾸준히 하게 되고 습관이 됩니다. 3. 독서와 운동을 동시에. 시간이 부족해서 독서와 운동 중 하나를 포기할까 고민된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묘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으며 걷기를 실천해보는 거죠. 물론 길거리에서 책에 코를 박고 걷는 건 위험하니 러닝머신 위에서 천천히 걸으면서 책을 읽거나 전자책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오디오북이나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밖을 걷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몸은 움직이고 뇌는 지적 자극을 받으니 일석이조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유산소 운동 시간에 오디오북을 듣거나 뉴스 강의 영상을 틀어놓고 실내 자전거를 타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처음엔 멀티태스킹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운동 시간이 즐거운 배움의 시간이 되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운동하게 됩니다. 4.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 세우기. 막연히 운동해야지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면 실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테면 이번 주에 3번, 매번 30분씩 걸을 거야. 혹은 매일 아침 10분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할 거야처럼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력이나 일지에 기록해보세요. 운동한 날에는 체크 표시를 해서 가시적으로 나의 실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종의 게임처럼 연속으로 체크 표시가 늘어나는 걸 보면 성취감이 생기고 더 하고 싶어지거든요. 또한 시간대를 고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저녁 7시는 걷기 시간, 월수금 아침은 근력 운동 시간 식으로 루틴화하세요.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하면 습관 형성이 훨씬 수월합니다. 5. 함께하는 운동으로. 꾸준히 혼자서 운동하면 쉽게 포기하는 분들은 파트너나 모임을 활용해보세요. 가족이나 친구, 동료 중에 함께 산책하거나 운동할 사람을 찾으면 베스트입니다. 서로 응원도 하고 약속을 잡으면 빠질 수 없으니 꾸준히 하게 되죠. 주변에 같이 할 사람이 없다면 요즘은 스마트폰 어플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로 운동메이트를 찾거나 기록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역 보건소나 문화센터의 운동 프로그램, 동호회에 참여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사회적인 약속과 연결된 운동은 지속성이 높아집니다. 재미도 배가 되고요. 6. 작은 성공을 즐기기. 운동을 생활화하려면 심리적인 보상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계획했던 30분 걷기를 완료했다면 스스로 크게 칭찬해주세요. 잘했어. 이걸 해내다니 내가 대단한데? 하고요. 또는 가볍게 맛있는 단백질 간식으로 보상해도 좋습니다. 우리 뇌는 그렇게 보상을 받으면 그 행동을 반복하려는 성향이 있으니까요. 다만 음식 보상은 과하지 않게 주의하고 더 좋은 보상은 운동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몸이 개운해졌네. 요즘 머리가 더 맑은 것 같아. 같은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운동의 맛을 들이는 게 목표입니다. 7. 목표를 조금씩 올리기. 어느 정도 습관이 붙었다면 이제 운동 강도나 종류를 다양화해보세요.
처음엔 하루 10분 걷기도 힘들었다면 익숙해진 후엔 20분으로 늘려보고 나중엔 가볍게 조깅으로 발전시켜보는 겁니다. 혹은 걷기만 하던 것에 주 1-2회 근력운동 세션을 추가해보세요. 집에서 생수병이나 탄력밴드로 팔굽혀펴기, 스쿼트 등을 할 수 있고 조금 배워보고 싶다면 헬스장이나 요가, 필라테스 강습을 받아보는 것도 좋죠. 새로운 자극을 주면 지루하지 않고 성취감도 커집니다. 다만 무리하지는 말 것. 운동은 평생 할 마라톤 같은 거니까요. 내 몸의 신호를 듣고 점진적으로 올리기를 기억하세요. 8. 휴식과 회복도 계획에 넣기. 운동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휴식도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처음에 의욕이 넘친다고 무턱대고 매일 고강도 운동을 하면 금세 지치거나 부상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운동이 싫어지겠죠. 그러니 운동한 다음 날은 스트레칭 위주로 가볍게 움직이거나 쉰다든지, 근력 운동 한 날 다음 날은 유산소 운동만 한다든지 계획을 세우세요.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더 오래가기 위한 충전임을 명심합시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순간부터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과한 계획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바로 일어나서 집 앞을 10분 산책하겠다, 또는 내일부터 매일 아침 스트레칭 5분을 하겠다, 이런 작은 다짐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요. 우리의 뇌와 몸은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아직도 망설여지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건강한 노년의 나를 한번 그려보세요. 머리는 또렷하고 기억력도 좋아서 손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며, 체력도 좋아서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을 즐기는 8090대의 내 모습 말이에요.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내가 보내주는 선물로 그렇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규칙적으로 운동이라는 선물을 보내주면 훗날의 나는 치매 걱정 없이 활기찬 삶을 살며 "아, 참 다행이다. 그때 열심히 운동하길 잘했어" 하고 과거의 나, 현재의 여러분에게 고마워할 거예요. 반대로 운동을 게을리하면 미래의 나에게 빚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의 건강을 잃고 그때 왜 조금 더 움직이지 않았을까 후회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런 후회가 없도록 지금 이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뇌 건강의 열쇠를 손에 쥐고도 사용하지 않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 열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내 발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죠. 지금까지 독서와 운동의 두뇌 영향 비교를 통해 운동의 중요성을 알아봤습니다. 결론은 분명하죠? 싱크 스마트, 무브 모. 똑똑하게 생각하려면 더 많이 움직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쭉 펴보세요. 그리고 가볍게 걸어보는 겁니다. 작은 발걸음이 모여서 두뇌를 지키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서도 좋지만 운동은 필수.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건강한 몸과 뇌로 오래오래 행복한 삶 누리도록 해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 함께 운동하러 나가볼까요? 당신의 두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